안녕하세요. 허니TV의 허니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그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좀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의견을 드리긴 했어요. 한 번씩 드리긴 했는데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마음 편안하게 한 번 더 짚어드리고자 한번 방송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그 섹터도 여러 개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주사부터 먼저 봐서 지주사는 그 신세계와 GS가 장기적 보유가 가능하고 매수가 유효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SK 아직 추가 상승력이 있답니다. 일단 SK를 제가 한번 얘기 드렸으니까 SK를 가지고 얘기 드릴 건데 제가 사실은 그 30만 원대를 보면서 얘기 드렸습니다. 30만 원이 잘 깨지지 않네요. 30만 원대 지지가 강하게 되는데 SK 이노베이션에 악재가 떴기 때문에 좀 더 주가가 빠져주면 20만 원 후반대에서는 괜찮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제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모습을 보여줘서 방송 그 언급을 드렸거든요. 근데 SK를 지주사인데 제가 지주사를 잘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 드렸고 옛날에도 LG 지주를 거래해서 수익을 냈고 지주사를 좋아하지 않는데 왜 SK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하려고 갖고 와봤어요. 일단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 61선 부근까지 일단 다 왔고 61선 부근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27만원 28만원대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모아가 보자 라고 얘기 드렸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SK가 안 나가던 기름 사업을 좀 축소하면서 배터리 사업에 열두하고 있고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고 SK 팜테코가 있고 뭐 수소 산업도 시작을 했고 굉장히 앞으로 미래 전략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많이 보유한 SK그룹이 돼버려서 지주사가 그 여러가지 복잡하지 않은 면에서 투자하기에는 가볍다. 사실 지주사는 고를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뭔가 하나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냥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시세를 도모하고 그룹사의 성장을 지켜보겠다고 할 때 지주사를 보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SK를 갖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저는 충분히 더 상승률이 있다 보거든요. 사실 작년 말에 이미 저는 한 40만 원 정도는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되게 좀 굉장히 안 좋았고 많이 좀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상장 이슈로 SK바이오팜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가 정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작년 11월에 바닥을 찍었는데 사실 이때 제가 못 봐가지고 이때 좀 제가 좀 제대로 모니터를 못했어요 SK를. 그래서 이 바닥부는 못 잡았지만 지금 이 장세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도 SK는 이렇게 많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괜찮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줄 때 모아가기 부담스럽지 않다. 그래서 목표가는 다시 40만 원 이상은 가지 않겠나. 제가 작년에 이미 40만 원 그 리포터에서도 40만 원 이상을 많이 봤는데 그게 되게 허황되다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충분히 상승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SK가 좀 느리지만 지주사고 느리지만 좀 그 장기적으로 묻어둘 수 있는 투자처가 되겠다라고 해서 가져와 본 게 있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삼성전자를 마음서 얘기 드릴 텐데 삼성전자는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어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죽으면 시장이 죽어서 삼성전자가 오르는 것도 싫지만 삼성전자가 빠지는 것도 싫어요. 참 뭔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면 시장 전체가 죽어버립니다. 삼성전자가 주식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죽으면 시장이 빠지는데 또 반대로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면 지수만 엄청나게 올라버리고 다른 종목들이 못 가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참 뭐랄까 올라도 그렇고 내려도 그렇고 참 굉장히 좀 그런 주식인데 사실은 8만 1,000원대가 1차 초기 그 살 수 있는 매수 구간대로 이제 매수에 고민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여기서 말 그대로 8만 1,000원 이하를 깨주지 않으면서 61선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61선이 시간이 지나서 올라오기를 기다려주는 모습이고 61선을 만났을 때 하방과 상방이 정해질 것 같아요. 또 한번 다시 한번 61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61선을 맞고 데드크로스로 작용돼서 더 빠지느냐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나뉘긴 하는데 일단은 8만원대를 지키면서 8만 1,000원을 지키면서 횡보하고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8만 1,000원대에서는 매수가 유효하겠죠. 유효합니다. 아직도 유효해요.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60일선이 올라왔을 때 과연 차트의 움직임을 보시는 건데 그 강하게 반등을 해줘서 이 위에 지금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1선이나 5일선 그 다음에 11선 전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 그 하락 추세가 하락 횡보 중이 유효하고요. 아직도 뭐 유효합니다. 사실은 여기를 뚫고 그 이평선들을 뚫고 올라와 줄 때가 사실은 상승의 그 시작일 수 있으나 오히려 매수를 하고 모아갈 때는 이 밑에서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밑에서 하고 또 맞고 흐르고 맞고 흐르고 맞고 흐르고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81,000원이 매력적인 금액이니까 베팅 뭐 되게 그렇게 얘기 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빠질 자리를 보면 한참 더 빠질 자리는 있습니다. 빠질 수 있는 자리의 범위는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7만원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7만 그 주봉만 봐도 그렇고 일단 차트적으로는 얘기해요. 차트적으로만 봐도 그렇고 지금도 이평선을 지지해주면서 올라오고 있지만 이 월봉을 보시면 좀 부담이 돼야 돼요. 이 월봉의 5월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형국이 사실은 돼야 돼요. 여기서 더 올라버리면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서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한두 달 정도는 더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해줘야 되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봉상도 보면 11선을 지지해주고 횡보를 하고 있으나 이제는 좀 이제 그 20주선도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이 생각도 해봐요. 사실 걸려야 더 좋긴 해요. 걸려야 충분히 매수하면서 좀 만약에 하방을 그려줄 땐 또 더 싼 가격에 매수하고 다음에 그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 근데 81,000원을 81,000원대에 뭐 전체 사시면 안 되는 이유는 충분히 시장이 안 좋거나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일 필요가 없다요. 삼성전자 봤을 땐 항상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다음은 하나솔루션이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 제가 그때 다른 방송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5만원 밑에선 참 좋겠다. 빠지면 빠질수록 좋겠다. 싸면 쌀수록 좋겠다. 그래서 5만원 정도 지금 금액대도 괜찮아요. 모아가기에는. 그래서 지금 금액대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할지언정 뭐 계속 한다 그러면 그 금액대에 맞춰서 장을 보면서 계속 조금씩 매집을 해 나가는 거죠. 매집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천천히 급하지 않게 매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급할 필요가 없다. 충분히 시장은 언제든지 흔들 수 있어요. 만약에 4만 뭐 7, 8천 원이 왔다. 그래서 정말 제가 봤을 때도 바닥 적히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한때는 이건 정말 바닥인 것 같고 괜찮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날 또 다른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하나솔루션에 그 금액대 엄청나게 산다 그러면 기간 외에는 오히려 다시 팔면서 주가를 더 누를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맹신하시면 안 돼요. 맹신해도 안 되고 추세에 맞게 흐름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도 천천히 급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시장은 엄청난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변수에 맞춰서 빠르지 않게 천천히 매수하면서 흐름을 보면서 개인 매수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붙는다면 주가가 많이 못 갈 거고 지지부진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은 지금도 저희가 소량의 물량을 매집을 시작하자고 했지 진짜 매수 끝내고 기다리는 관점은 아니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좋은 거고 빠져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좋은 거고 천천히 느긋하게 보시자는 겁니다. 충분히 빠질 수 있어요. 안 빠지는 종목은 없어요. 시장이 더 안 좋아지고 지수가 안 좋아지면 어떤 종목이든 빠지게 돼 있고 정말 금액대도 매력적이고 괜찮아 보이지만도 개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붙으면 오히려 또 의외적으로 주가가 눌리기도 합니다. 기관 외인들은 또 공포를 유발하죠. 더 빠질 거니까 기다려라. 더 빠지니까 가지 않을 거니까 해라. 사실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잊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현대해철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대해철 같은 경우엔 지속 장기적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턴어라운드 주기 때문에 포스코와 같이 보시되 수소가 부각되고 정말 나중에 좀 세게 가려면 시간이 오래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최근에도 이슈가 나와서 하루 양봉이 나왔다가 바로 반납을 했어요. 하루 양봉이 이렇게 나왔죠. 철강 업계가 공장이 풀가동되고 주문도 못 받을 정도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가 들으면서 개인 매수세가 엄청 붙었을 겁니다. 기사 보면서. 그러니까 바로 또 늘리는 거예요. 똑같은 예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 매수세도 조심해야 된다.
개인이 지쳐 팔 때라든지 그럴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입니다. 그래서 급할 필요가 없고, 레고캔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레고캔바이오도 제가 이때부터 이때 다우스 때부터요. 뭐 처음부터 모아가 보시죠. 모아 보시죠 얘기를 했는데 더 빠지죠. 더 빠져요. 더 빠지는데 제도 말씀드렸죠. 아직 매집이 끝나지 않았고 남은 물량을 해놨다. 그래서 사실은 이날 좀 바닥인 게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금요일날 그 나머지 물량을 매수했다가 좀 시장이 올라오고 나서 다시 털었습니다. 왜 털었냐? 좀 더 지켜보려고요. 예. 아직 바닥이라는 확신을 뭘로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좀 바닥인 것 같긴 해요. 제 바닥인 것 같아서 들어왔던 거긴 한데 좀 더 보자. 급할 거 없다. 뭐 오히려 다시 올라오고 나서 다시 물량을 실어도 상관이 없고, 만약에 더 사지 않더라도 계속 주가가 올라가주면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가 줄어들면서 상승이 가니까 그것만 가져가겠다.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취지고, 레오캔바이오 같은 경우 바이오주니까 사실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장기적으로 뭐 기계 갖고 가고 싶진 않아요. 저는 만약에 레오캔바이오가 상승이 난다면 6만 원 후반에서 7만 원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도 가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HLB를 좀 보면서 좀 더 방어적이고 그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방침에서 레오캔바이오는 7만 원 정도에선 전부 익절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추리고 매집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마트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반등을 해서 82,000원을 지켜줬습니다. 82,300원 지켜줬죠. 그래서 이게 무슨 위치냐면 주봉의 240주선과 월봉의 여기 그 60주선 60월선이죠. 여기 지켜줬습니다. 일단 지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마트를 신규로 사고 싶을 땐 오히려 요거를 지지해 줄 때다. 그래서 반대로 보면 쉽습니다. 이마트를 그래도 사고 싶으시다면, 분명히 저는 이때 밑에 추천드렸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은 이때부터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일단 홀딩해 보시면 되는 거고, 신규 진입을 해보시고 싶으시다 분이 혹시 계시다면 82,300원을 지지해 주는 거를 보고, 예를 들어 이거죠. 지금부터 매집을 했는데 82,300원을 매집을 2,300원에서 하방을 지지해주는 그림을 보고 매수를 한다면 유효하나, 이게 만약에 깨지고 추세가 꺾인다면 바로 약손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약손절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종목들 여러 가지를 얘기 드리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무너지면 힘들어집니다 라고 얘기 드리는데 그 장중의 흐름, 예를 들어 이노와이러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엄청 빠졌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 전문가들이 다 말씀드린 게 다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흘렀을 때 장중에 깨지니까 턴다라기보다 사실은 그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그 장이 끝났을 때 모습이 지지를 해주고 끝났느냐 아니고 끝났느냐로 사실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장중 흐름을 대응하려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추세가 깨지고 빠지는 것 같고 공포가 유발되면,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니까 괜찮은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감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바닥이라고 우리가 공략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닥이었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6만원대를 넘어가 버려서 요런 지금 금요일 같은 모습이 나와주면 우리가 상관을 안 해요. 이미 평단가가 한참 밑에 있으니까 추세가 빠지고 무너지지 않는 한 지켜볼 여유가 생긴다. 근데 지금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죠. 왜냐면 조금만 더 빠져버리면 다시 추세가 깨지고 다시 한번 바닥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긴장하고 보셔야 되되, 종가 기준이니까 너무 또 급하지 않게, 마찬가지로 시장과 장중 흐름을 보셔야 돼요. 시장이 뭐가 문제가 있나, 종목 문제도 있겠지만 시장에 뭐가 문제가 있나, 종목에 문제가 있나, 좀 이렇게 긴장을 하고 보시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놓으면 사실은 좀 보지 않아도 여유롭게 느낄 수 있고, 때론 이래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 예를 들어 58,000원, 6만원 정도 이노와이스가 가져 있다. 그러면 장이, 예를 들어 장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만 보고도 내 종목이 뭐 크게 아직 문제 없네, 괜찮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수만 보고도요. 왜냐면 지수 따라 어느 정도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요런 이노아리스 같은 종목이 뭐 급등주도 아니고 테마주라면 테마주지만 주도주라면 또 주도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매수를 잘 해놓으면 좀 매수를 잘 해놓고 매집하는 기간을 좀 긴장을 하면서 좋은 금액대에 매집을 해서 완성을 시켜 놓는다면 어느 정도 시장이 좋아지고 추세가 바뀌었을 때
걱정 없이 천천히 관망할 수 있는 자세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기까지 하고 그 또 월요일 또 잘 대응하시고 월요일 잘 끝나고 월요일 마감하면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